자, 요즘 이재명이 여러 가지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여권 내부에서 오고 있는 위기인데, 이것이 여권 내의 핵심 친문들이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고 뭔가 이재명의 지지율이 다시 이 데스 크로스가 이루어지자 기세를 들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어제 법원이 굿바이 이재명 책 판금 가처분을 기각했어요. 그러면서 기각 사유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비판 감시 대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재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재명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라는 책 내용에 대해 공무원에게 이재명이 직접 업무 지시했고 가족들을 상대로 협박, 폭행을 하는 등 스스로 비정상적 상태를 보였다. 이미 2012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 측이 주장해온 데 대해 법원은 이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소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정신질환 발생이나 악화 등의 원인은 인생사에 있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해당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재명이 2012년 대장동 개발로 성남시에 이익을 발표했지만 2011년 수조 원의 개발 이익이 자기 측근들한테 돌아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재명의 측근 등이 아직 재판을 받고 있고 사실이 현저하고 언론 보도도 상당히 많았다. 이 부분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이 된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다가 또 보면 정청래가 사찰들이 출입구 3.5km 떨어진 데서 입장료를 받고 있다. 봉이 김선달이라 했다는 걸 가지고 이재명 측이 정청래를 탈당하라 그러고 조계사에서 승려 대회를 한다 이러니까 또 여기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 오늘 전국 승려 대회를 정청래 규탄한다고 하는데 어제 친조국 단체 조국 사태 당시에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집회를 열었던 개혁국민본부 개국본이라는 데서 조계종이 노골적으로 대선 개입을 하고 있다며 조계사 앞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이재명 엿먹으라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보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정청래를 탈당 조치시킨다는데 정청래는 못 죽어도 못 나간다고 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병철 씨라고 이재명이 변호사비 대납 녹취록을 제보한 사람, 그 사람도 핵심 친문이래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친문 김종민이 후보 교체론을 언급했어요. 이재명이가 문가리처럼 코로나 대응에 국민에게 고통을 떠넘기지 않겠다. 이재명 정부는 다를 거라고 위기 극복 적임자다.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문 정권이 코로나 대응을 잘못했다고 어제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문가리하고 차별화 전략을 하니까 강성 친문들이 후보 교체론까지 언급하며 이재명의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왔어요. 이재명이가 페이스북에 방역에 잘해왔다 하지만은 부족함도 많다. 리더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재정당국이 소극적인데 끌려갔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그 코로나 대응에 돈도 쥐꼬리만큼 썼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문 핵심이었던 김종민이 당 일각에서 후보 교체론이 불거지는 배경의 하나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시했던 이병철 핵심 친문이 사망을 했는데 그가 그저께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얼마 전에 이모라는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 죽음을 둘러싸고 문파 친문 핵심 지지층 사이에는 약간 이슈가 되고 있고 파장이 얼마나 갈지 모른다. 민주당으로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다.
저도 긴장하고 지켜보고 있다. 자, 요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병철 씨가 강성 친문이다는 거죠. 그리고 친문 단체가 또 받아서 고발했잖아요. 얼마 전에 뭐 이재명 후보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한 사람들 같은 그룹들이라 봐야 되죠. 그래서 이낙연도 이거를 갖다가 제기했고, 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요. 그래서 제보자도 오랜 민주당원이었는데 친문 핵심 지지층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진중근이가 같이 김종민 방송에 나가서 민주당을 위해 애쓴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에 가지도 않냐 이러니 조문을 하면 이재명을 디스하려고 조문을 갔다 이럴 거기 때문에 못 갔다고 말을 하고, 온라인에서는 정청래가 이재명 핵심 관계자 이핵관이 자기를 탈당시키라고 했다 폭로가 터지고 이러면서 계속 시끄러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재명의 지금 나팔수를 자처하는 또 갈아탄 김어준하고 지금 요즘 많이 언급되는 현근택이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 AI 이재명을 문파 즉 핵심 친문 일당이 만들어가지고 이재명이 욕하는 것을 배포하려는 음모론을 제기했어요. 김어준이가 띄우고 현근택이가 인정했고, 그러니까 강성 친문에서 증거 있냐고 끌고 있고, 그래서 김어준이가 지옥에 넣는 화살촉이다 요렇게 또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인공지능에 가지고 이미지 학습해서 마치 이재명이가 욕하는 장면을 퍼뜨릴 거다. 이게 강성 친문에서 유포할 예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요한 제보를 받았는데 이 후보가 직접 욕을 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모처에서 제작 납품했고 곧 배포될 거란다. 최종 납품되면 유포할 건데 유력 유포 루트가 백계문이라는 문파인데 친문재인을 걸고 반 이재명 활동을 하고 있고 설 연휴 전에 배포하려 그런다 하니 현근택이가 또 가세에서 유튜버 열린공감TV 측의 주장을 자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당에서 공식 직함 가진 사람이 문파 음모 이론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재명 욕설 가짜 영상을 퍼뜨리려고 하는 걸 들었다.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파로 불리고 또 똥파리로도 불리는 세력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강성 친문과 이재명 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자 이제 이병철 씨 사망을 계기로 그게 더 심해지고, 특히 트위트리안 더 레프트라는 사람은 윤석열 찍으면 현근택 너 때문인 줄 알아라고 포스트를 올리고, 이게 이제 수천회 이상 리트윗되고 이러면서 시끄럽습니다. 이 더 레프트도 과거에 문재인의 열렬한 지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 구석 안에 보면 지금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다. 근데 이게 과연 문가리의 뜻과는 무관한 것인가? 이재명이가 점점 지지율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문가리 측에 의한 서서히 한 50일 남은 상황에서 코너에 몰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대선 참으로 흥미진진해지게 생겼습니다. 편이 누구 편인지 서로 그것도 불분명해지고 있어요.